간밤 뉴욕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종목들과 인사이트를 확인해보는 시간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뉴욕 증시 핫스탁 3가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핫스탁은 에어비앤비입니다. 여행주 대장은 다르다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익스피디아 실적과 주가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당시에 시장의 우려가 좀 커졌습니다. 뭐 겨울 폭풍이라는 변수는 있었습니다만 조금 불안했던 건 사실이죠. 그런데 확실히 에어비앤비는 달랐습니다. 유럽 특수가 살아나면서 수요가 늘었고요. 코로나 때 감원을 하면서 몸집을 미리 줄여놨던 것이 이번에 확실히 빛을 발했다는 평가인데요. 심지어 주주환원, 자사주 매입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하네요. 야, 퍼즐이 확실히 좀 맞춰지는 느낌인데요. 네, 맞습니다. 에어비앤비는 말씀하셨던 대로죠.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미국 시장 금요일 날 보면 익스피디아가 안 좋게 나면서 약간 어이없이 같이 떨어졌습니다. 야, 그렇지만 그렇죠. 예. 이번 주 들어서 바로 월요일 날, 화요일 날 겪으면서 다 만회했고요. 오늘까지 해서 주가 이제 큰 폭의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처음에 상장했을 때 시점했던 분들은 아직도 지금 절반 가까이가 조금 못 미치는 정도의 여전히 손해를 난 상태인데요. 그만큼 초기에 투자하는 거에 그 어려움은 분명히 있다는 거 앞으로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하튼 깜짝 실적이 나왔죠. 예상이 주당 이하 26센트 정도였는데요. 46센트가 나왔고요. 매출은 이제 그만큼 정도가 나왔습니다. 전망도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다만 회사마다 약간의 CEO마다 경향은 차이 있지만 여기 CEO는 항상 자신감에 뭉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 얘기를 너무 장밋빛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인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여튼 긍정적인 시각은 이번에도 확인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 순현금 흐름이라든가요, 그리고 에비타의 증가세 이런 것도 몇 가지만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얼마나 회사가 좀 빠르게 변모하고 있냐는 것을 일단은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흑자 전환한 상태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말씀하셨던 대로 1분기 매출도 월간 한 12% 정도가 늘어날 거라 생각했는데 16에서 20% 정도로 그 기대치를 넘게 발표했고요. 예. 전세 이런 표현까지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에어비앤비에 대한 확고한 위치가 더욱더 공고화되고 있다. 그만큼 외국 사람들도 그리고 미국 사람들도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여행을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보통 요즘 젊은 분들이나 여유가 있으신 분은 어디 가서 한 달 살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전에 뭐 제주도였다면 요즘 해외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뭐 유튜버를 통해서도 많이들 활동하는 거 아마 그렇죠. 많이들 공감하시고 대리의 만족을 느끼신 분 계실 것 같습니다만은 미국은 워낙 이제 장기 숙박이 요즘 대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장기 투숙 보통 20일 이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사마다 약간 다르지만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뭐 거의 60%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시장에서의 그런 관점에서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건 분명하다. 물론 일부에서는 공급이 더 워낙 많이 늘어나서 지금 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고 이번에도 그런 주장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다행스러운 거는 저희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에어비앤비의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 1박에 얼마 하는 거 조금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 사업에 동참하겠다는 소위 집주인들이요. 집주인이라고 표현하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호스트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이어떤 긍정적으로 수요자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그런 뉴스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순현금 흐름 표를 하나 간단히 보여드리겠는데요. 순현금 흐름이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인데요. 2021년에도 증가세가 크게 변했고요. 2020년에 늘어났고 이 부분이 2023년에도 상당 부분 더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순현금을 바탕으로 이제 자사주 매입 검토까지 나오는 그 정도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의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투자 의견은 16곳이 최소한 나왔는데 16곳이 한결같이 모두 목표 주가를 올려놨습니다. 다만 이 가격 자체 아무리 올랐다 하더라도 여전히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의견 자체는 바뀐 건 없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녹색이 많아서 굉장히 좀 기대를 했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밸류가 좀 높기는 합니다. 이런 부분들 감안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어비앤비 자체가 확실히 달라지고 있다는 거 이게 핵심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핫스탁은요. TSMC입니다. 워렌 버핏도 단타를 쳐야 하는 그런 시장일까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난해 3분기에 TSMC를 대규모 사들이면서 화제를 불러일으켰는데 1개 분기 만에
다 팔았습니다. 다 팔지는 않았고요. 한 86% 정도 대거 처분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도 살 때 이걸 왜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사는 거지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과연 그때가 실수였던 건지 아니면 반도체 업종에 대한 업황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던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렇게 금방 주식을 사고 판 거는 또 이례적인 일인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이례적이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 3년 전에요. 아마존을 한번 산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주 소량을 갖고 있는데요. 그때 질문을 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아마존을 왜 샀냐 했더니 자기도 나중에 알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혼자 다 책임지고 하는 게 아니고 상당 부분이 권한이 이양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표 펀드 매니저들이 몇 명 있을 텐데요. 각자의 펀드에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총괄하겠죠. 사전이건 사후건 이제 보고를 받을 거 아닙니까? 어찌됐건 CEO의 그렇죠.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이 우리가 다 추정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그 워렌 버핏의 특성상 종목에 대한 얘기를 거의 안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공식적인 어떤 인터뷰 자료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TSMC를 왜 팔았냐고 수많은 기사를 쏟아지는 거는 다 추정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회사에서는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는 걸 좀 미리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네네. 굳이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워렌 버핏의 어떤 포트폴리오 운영 전략에서 보면 기술주는 이렇게 가까이 있는 주식은 아닙니다. 그렇죠. 단 하나가 예외가 있죠. 그게 바로 애플입니다. 그렇죠. 근데 애플은 이제 2016년, 17년에 사기 시작했을 때부터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그때는 명확하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애플에 대해서는. 애플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자기는 기술주라고 사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는 이거는 필수 소비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 당시에는 아이폰을 안 썼지만 수많은 자기의 주위의 뭐 손자, 손녀, 아들 다 쓴다는 겁니다.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분의 입장에서 보면 애플은 필수 소비자라고 얘기를 여러 차례 직접 자기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약간 다른 것들, 예를 들어서 HP를 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는 약간 개념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걸 좀 보셔야 되겠고요. 지금 86% 주식을 팔았고 어떤 금액으로 보면 추정치로 보면 소폭의 이익을 난 것으로 알려지고 그렇겠죠? 있는데요. 예. 일단 그 부분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수급으로 보면 그것 때문에 샀던 사람들은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샀던 사람은 실망감으로 인해서 매도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은 분명히 있어 보이겠고 아시다시피 반도체라는 것이 TSM이나 삼성전자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전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외곽의 수요인데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TSM도 마찬가지. 저는 약간 슬로운 느낌이 있죠. 바로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TSM의 분기별 매출 및 주당 이익의 이건 주당 이익의 과거치와 전망치인데요. 작년보다 약간 낮아져 있습니다. 눈높이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월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만의 반도체에 대해서 TSMC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스트롱 바이 의견을 갖고 있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팀랭크에서란 사이트에서는 한 10가지 정도 어떤 그 지표를 갖고 다 판단한다면 이걸 인공지능 나름대로 평가를 합니다. 10점 만점에 몇 점인가 우리가 시각적으로 바로 알 수 있게 하고 있고 물론 이들의 분석인데요. 10점 만점, 10점 받는 게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10점 만점에 10점을 받고 있는 주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TSMC 워렌 버핏이 이렇게 팔았다고 하니까 많이 실망하셨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전체적인 투자 의견이나 목표가가 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스탁은요. 테슬라입니다. 이제 충전 시장도 접수 들어갑니다라는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내년 연말까지 7,500개 정도의 그 슈퍼차징 스테이션이라고 하죠. 테슬라의 슈퍼차저 시스템을 다른 업체들에게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백악관 정책의 일환이고요. 백악관에서 이제 계속해서 전기차 충전소를 늘리기 위해서 50만 개까지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충전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같이 좀 도와주면 좋지 않겠냐라는 그런 제안에 테슬라가 호응을 하게 된 거죠. 위원님은 이번 이슈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긍정적이죠.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이 부분은 뭐 이미 여러 차례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의 IR을 통해서 2003년까지 대규모 자금을 쏟아붓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에 따른 상호 어떤 이해가 맞아 떨어졌다라고 전 이해를 하고 있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리 무슨 A라는 자동차를 전기차를 갖고 있더라도 이제 테슬라의 슈퍼차지 가서 충전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옆에 있는 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테슬라고 예. 자기는 아니고 이런 거 많이 보게 될 거란 말이죠. 비교를 하겠죠. 그럼 네. 거기서 되면 누가 좋겠습니까? 항상 보면 더 큰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뺏어가는 역할이 더 크겠죠. 그렇군요. 물론 거기 가서 보면 네. 아주 새로운 뭐 중국의 전기차도 있을 것이고요. 뭐 우리나라의 전기차도 있고 일본 전기차, 미국의 다른 브랜드 전기차가 있어갖고 딱 보면서 예를 들어서 모델 X나 뭐 모델 S, 모델 Y 타는 분들이 주인 있다가 거기다 야 나 저거 예쁘니까 너 저거 사겠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죠. 네, 왜냐하면 딱 만남의 장소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건 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기 때문에 1등 기업은 항상 다 하자 그러는 겁니다. 항상 다 빨려 들어오는 그런 전략이 있기 때문에. 시장을 키우는 거죠, 그러면. 네, 그렇죠. 시장 키우면 결국 좋다는 거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그 정도라고 일단 크게 보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테슬라에 대해서는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한 25배 뭐 이 정도였다 그러면 지금 상당히 지금 30배였으면 지금 다시 엄청나게 2배가 올라가 있다는 걸 이제 미리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의견 자체가 이것도 역시 바뀌긴 쉽지 않습니다. 다만 새로운 어떤 애널리스트가 새로운 증권사에 가면 새롭게 이제 자기가 투자 의견을 제시할 때 우리가 투자 의견을 다시 한번 새로 시작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바클레이즈에서 투자 의견을 새롭게 이제 전체적인 자동차 업계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테슬라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바클레이즈의 자료에 따르면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앞으로 팽창하는 구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많은 분들이 전기차를 많이 보고 계십니다. 물론 뭐 테슬라도 있고 우리나라 택시에 보더라도 택시 타시는 분만 하더라도 뭐 EV5라든가 니로 맞아요. 이런 거 예. 많이 타고 다니시잖아요, 지금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는데 그래도 10대 중에 뭐 한 대, 두 대 있을까 말까란 말이죠. 신차 기준으로 하더라도요. 지금 이분의 바클레이즈의 전망에 따르면 2030년에 먼 거 같지만 2030년이면 금방 갑니다. 7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횟수로 찍더라도요. 그다음에 글로벌 전기차 시장, 신차 시장의 48%가 전기차가 될 거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커지면 이 절반을 갖고 가기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점유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리더가 누구냐? 그때 그 당시까지도 테슬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분야, 이게 뭐 많은 사람이 호불호가 있지만 어찌됐건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기술력을 확고하게 독자적으로 갖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생산 능력에 상당히 이제 계속 변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 대비 25% 정도 늘리면서 아마 1분기 매출 목표를 제 기억에 한 45만 대 정도 제시한 거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여튼 그런 것들이 생산의 변수고 생산이 캐파가 늘어나고 있고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대 말까지 여전히 매출 증가율이 연평균 대수 기준으로 봐도 20% 이상 계속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시장도 커지고 자기네들 점유율은 줄어들겠지만 그 와중에서 테슬라 역할을 분명히 있다는 거죠. 다만 이분에서 또 유의하실 것이 그럼 자동차가 다 좋으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자동차 전체 업계는 이분은 중립 의견을 그러네요. 갖고 있고요. 네. 그 와중에 테슬라는 탑픽 중에 하나. 그리고 매수 목표 주가를 상당히 높게 지금 제시한 것까지도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270 정도로 제시한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예.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분이 또 매수 의견을 계획한 것이 앱티브라는 자동차 부품 회사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예. 이제 커넥티드 카라든가 IT 그런 것,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도 지금 이거는 아일랜드 기반의 회사거든요. 이 회사도 매수 의견을 갖고 있겠고요. 테슬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재고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됐는데요. 재고상을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모델 3도 완만하게 재고가 좀 줄어드는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고요. 모델 Y는 이제 거의 제로 수준 다이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모델 주문을 얼마나 빨리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재고가 와 있을 텐데요. 미국 현지에서 지금 모델 Y는 일부 주로 제약은 20일 정도 걸린다는 거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재고가 다시 거의 없는 상태로 안정된 주가 어떤 판매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테슬라 얘기를 하게 되면 항상 밸류에이션 걱정을 좀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항상 보여주십니다. 이 모델 3와 모델 Y의 현재 재고 상태를 보시면 이거 주가 말이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네요. 확실히 전기차 시장 여전히 1등은 테슬라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인사이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 좀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어떻게? 네, 특징들 오늘 보면 하나만 볼까요? 네, 좋습니다. 방위산업 쪽 잠깐 보겠는데요. 네네. 우주항공 방위산업에 대해서 이거는 어떤 IT랑 상관없이 꾸준한 시장의 트렌드라고도 제가 한번 인사이트에서 엊그저께다 다시 한번 월요일날도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우주항공 방위산업 ETF 보여드렸습니다. ITA라는 게 있는데요. 예. 오늘 사상체육과로 계속 가고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기업 중에서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기업 중에 하나가 트랜스다인 그룹이라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어떤 그 AS라든가요, 애프터마켓 부품하는 관련된 기업이거든요. 예. 이거 역시 사상체육과를 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 좀 계시던데. 관심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 좀 스타디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방산주 최근에 인사이트에서도 사실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던 섹터였는데 계속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사이트 더 궁금해지죠. 오늘의 인사이트는 무엇일까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는요. 2022년 4분기 기관 최대 매수 종목은 그러니까 지난해 4분기에 기관이 가장 많이 산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네,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주식 하셨던 분들은 그냥 리얼타임으로 기관이 사네, 외국인이 사네, 주체별로 딱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주체별로 창구 이런 것들이 다 나가서 뭐 외국인이 뭐 이거 많이 하고 그것이 상당히 분석에 어떤 근거 되게 하고 여러분 특히 단기적으로 주식 하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어떤 주가 판단의 기준을 삼는데요.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미국은 그런 데이터 자체가 하나도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딱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 그게 뭐냐면 개인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돈이 많더라도 보고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누가 노출되면 완전히 붙잡혀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1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운용하는 법인이죠. 법인이건 뭐 법인에는 일반 회사도 되겠고요. 기관 투자가도 되겠습니다. 여기는 국적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국민연금도 해당되고요. 우리나라 국부펀드도 해당돼. KIC라는 국부펀드도 해당되는데 이거는 분기가 끝나고 45일 안에 자기의 변동 내역을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Form 13F라는 거거든요. 이번에 또 버크셔 해서웨이도 그래서 알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왜 사고 파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딱 그렇게 얘기하겠고요. 아니면 자기가 샀다고 스스로 공개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이제 저게 유일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보시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뭐 구글이나 이런 데서 웨일 위즈덤이라는 사이트만 접속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거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검색 그 안에 들어가서 뭐 벅스어 했으면 벅스 해서웨이다. 아니면 우리나라 국민연금이면 국민연금을 하면 딱 하실 때 힌트를 드리면 영어로 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보면 내셔널 펜션 서비스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아니면 국민연금 영어로 뭐 하는지 뭐 네이버에 치면 바로 나오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은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크셔 해서웨이도 보면 딱 이렇게 주식을 이번 한 분기 동안 산 거 애플 같은 게 보이겠고요. 왼쪽 보면 TSM 같은 게 나오니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앞선 코너에서 뭐 조지 소로스 얘기도 잠깐 하는 걸 제가 새벽에 들었는데요. 조지 소로스의 소로스 펀드 같은 경우도 딱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다만 조지 소로스는 워낙 매매가 많기 때문에 옵션 이런 거래가 단하게 더 복잡하기 때문에 주식은 따로 또 밑에 찾아가서 보셔야 되는데요. 그런 것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우리나라 것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개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법인을 소유하고 있거나 있는데 1억 달러 이상이고 무조건 보고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한국투자공사라고 해서 구프펀드라고 우리가 칭하는 거거든요. 전 세계에서 우리 것도 하면 10번째 정도 규모가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KIC라는 건데 이거 바로 여러분들이 이미 공시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구프펀드가 어떤 걸 사고 팔았는지도 다 아실 수 있겠고요. 참고적으로 노르웨이 구프펀드가 사상 세계 최대거든요. 그것도 여러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노르웨이 구프펀드는 파는 게 없고 계속 사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쪽에서 다 검색해 오시면 작년 4분기 이런 걸 다 집계한 걸 보고 순매수 1위부터 10위까지 찾을 수 있죠. 이걸 보여드리는 것이 의외로 벅스에스의 에이즈를 제일 많이 샀고요. 도요타 모터를 또 많이 샀다는 것도 아실 수 있겠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흥미로운 것은 디아즈로는 게 들어가는데 아시는 분 거의 없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위스키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조니 워커요. 그리고 그렇죠. 맥주 기네스 맥주 하시는 분 계시던데 딱 그거를 갖고 있는 건데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이게 9위를 차지했다고 보셔야 될게요. 같은 관점에서 최대 순매도도 거의 비슷한 종목군으로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관심 종목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방금 화면 나갔고요. 이거 혹시 놓치신 분들은 웨일 위스덤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기관 최대 매수 종목까지 인사이트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이항영의 월가이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영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내일 5시 55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역시 계속해서 저희 MTN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